수익이 커 보이게 되면은 사람이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두세 계약 매매하다가 오늘따라 수익 너무 좋아. 말도 안 돼, 한 10계약씩 매매한 거야 갑자기. 그러면 먹으면 다행인데 날리면은 앞에서 3번 4번 먹은 게 한 방에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 투자자 분석, 엄청 유명하신 분을 제가 이제 초청을 했고요. 이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할 텐데, 이분의 이제 성함은 폴 튜더 존스라는 분이시고요. 트레이더 중에서도 엄청 유명하신 분으로 많이 소문나 있으신 분입니다. 자, 폴 튜더 존스님께서 시장은 결국 시장이 가기로 되어 있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명언을 일단 남겨주셨는데, 어떤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폴 튜더 존스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87년에 블랙 먼데이의 승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이분이시고 54년생입니다. 8조 원 이상의 재산을 이제 보유하고 계시고요. 2020년 포브스 선정 기준 이제 400대 부자 중에서 108등 하신 분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환경보호 운동가이자 자선가다. 자, 폴 튜더 존스님께서 어떻게 블랙 먼데이 때 수익을 냈는지 좀 볼 건데, 일단 1987년도 10월 19일 월요일 날 미국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2.6%가 빠졌어요. 하루 만에. 요즘에도 이렇게까지는 빠지지 않거든요. 하루 동안 당시에 146억 달러가 전 세계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자, 그는 이제 그해 125.9% 순이익 1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이제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것도 87년도에. 자, 85년도부터 5년 연속 세 자리 숫자의 수익률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자, 꾸준한 성적으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가 중에 한 명으로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분이고요. 지금 이제 1987년 당시에 다우존스 차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거의 완전히 뭐 단 하루 이틀 만에 단박에 그냥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이때 당시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508포인트가 빠졌다는 당시 기사를 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다우가 500포인트 빠지면 엄청 크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1987년도에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지금의 거의 5배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물 시장에서 징후를 읽고 양방향성 선물 시장에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1982년부터 이제 주가 지수가 3배 이상으로 상승했던 초강세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계속 뭐 상승장이 몇 년 동안 펼쳐졌겠죠. 자, 주식 현물 시장이 고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이분께서는 1987년도 10월 16일 날 금요일에 블랙 먼데이 이전에 S&P 500 선물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에 시장이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여기 이제 시장은 공포감으로 인해서 매도, 패닉셀이 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현물 시장이라는 게 있고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현물 시장은 말 그대로 일방적 매매,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지만 이제 수익이 나겠죠. 이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양방향 매매, 시장이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웨이즈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양쪽 거래가 가능하다. 대부분 분들은 올라가야만 수익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시는데,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 시장을 노려서 큰 수익을 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폴 튜더 존스는 어떻게 하락 징후를 포착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자, 폴 튜더 존스가 사용한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은 대추세의 기준을 51선과 201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블랙 먼데이 때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1선이죠. 그 위에 파란색 선은 51선인데 51선이 데드크로스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평선을 통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폴 튜더 존스가 이제 쓰시는 이평선 매매 기법과 장기 추세선 좀 활용한 거 보니까, 제가 사실 일봉상 이평선 매매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평선을 보고 대추세를 전반적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중기 추세, 그 다음에 단기 추세를 찾아내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선을 찾을 때에는 제 울트라 차트, 그 안에 있는 장기 선들을 조금 이제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제 이분을 분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매매하는 방식이 저랑 정말 비슷하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매매하다가 중간중간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금방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지와 저항을 좀 많이 활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는데, 폴 튜더 존스 역시도 지지와 저항을 많이 활용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고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고점 싼 고점 매도 치고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쌍저에서 매수 치고 또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니까 뭐 따라 붙는다든지 할 것이고 고점에서 또 매도 플레이, 저점에서 매수 플레이. 자, 여기 보면은 추세 매매를 한 것 같은데도 중간중간 이제 변곡 매매가 좀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선물 펀드를 운영하는 퍼니드 펀드 매니저로서 단기 트레이딩도 거의 수준급으로 매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차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더라도 결국 다시 평균으로 돌아간다는 평균 회귀 성질을 잘 이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실제로 제 트레이딩에서 좀 많이 쓰는데 이평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가격이 많이 멀어지잖아요. 현재가 자체가 멀어지면은 다시 돌아오려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말 그대로 변곡 매매를 노린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의 추세는 매수 추세지만 고점 매도도 한번 노릴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시장 추세가 매도예요. 막 맨날 저는 하락해. 그러나 중간에 들어와서 매수 먹고 빠지고 이런 플레이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이제 평균 회귀 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 매매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이스를 두고 변곡 매매를 하는데 이분 역시도 약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랑 좀 상당히 비슷한 그런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변곡점을 잘 활용해서 단기 대응 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이제 펼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987년을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무너졌던 주식 시장을 보는 이제 폴 튜저 존스가 투자자들에게 전한 말이 있다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만들어지는 시간보다 파괴되는 시간이 수백 배 더 빠르다. 세운데 10년 걸린 구조물도 하루면 해체시킬 수 있다. 나는 빚은 결국 모든 사회를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알았다. 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분석 모델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1929년에 있었던 시장의 붕괴 사건과 1929년도, 1980년대의 시장 상황과 계속 비교를 해온 거예요. 자, 항상 위험을 대비한 자세로 시장을 대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나름의 매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모델을 굳이 분석 안 했다 하더라도 차트상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 시그널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대응해서 또 수익을 내지 않았나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 폴 튜더 존스님에게도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면화 선물 트레이더 엘리 툴리스의 가르침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매매는 매우 경쟁이 심해져서 시장에서 엿을 먹일 때, 손실을 크게 줄 때, 이럴 때 멘탈이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매매하다 보면 가끔 예상외로 이제 시장이 저는 매수를 받지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 역시도 이제 손실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저도 멘탈이 가끔 나갈 수 있는데 그 멘탈을 잘 관리해야만 그 다음 재진입을 해서 다시 수익을 내고 또 수익을 내면서 손실 난 걸 또 극복하고 복구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계약 매매 시에 큰 포지션을 원한다면 시장이 신고가 또는 신저가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 여기서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자, 이유는 그 지점이 변곡이라면 거래량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진입을 좀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진입. 제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매매라고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매물대라는 것을 드리고 여기 왔을 때 저점 매수 들어가세요라고 하는데 요것보다는 좀 앞에 걸라고 하죠. 이게 선진입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오일을 뭐 50불에 매수를 하겠다 했는데 누가 봐도 50불은 지지 반등이 나올 차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여기 매수 대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올까봐 미리 앞에 거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다가 50불 말고 52불에서 싹 이제 지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최저점에 너무 최고점을 노리기보다는 조금 앞에다가 거시는 선진입 플레이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 고점과 저점 잡으려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청산까지 다다랐다면 반쯤 팔고 나머지 반은 들고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홀딩을 좀 해보라 이거예요. 100% 홀딩보다는 반은 팔고 반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박스장에서는 다 팔고 다 사고 다 팔고 다 사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또 본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기약으로 이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1차청 정도에서 웬만하면 다 마무리 짓는 거 추천드리고 길어봐야 2차전까지만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역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역발상 매매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변곡 매매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추세 매매가 이분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로 좀 보는데, 추세가 상방이면은 거의 매수 위주로 보겠죠. 그러나 계속 매수라고 해서 매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정도에서는 고점 매도도 한번 노려봐야 된다. 말 그대로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내려갈 때 수익 내고 또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내려갈 때 수익 내고 양쪽 방향을 또 동시에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 스스로의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선진입을 좀 신경 쓰시고, 세 번째는 절반 팔고 절반 홀딩인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맞춰 가시고, 네 번째는 이제 역발상 매매를 한번 해보신 것도 좋다. 자, 시장 변동성을 되게 중요하게 폴 튜더 존스님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자신의 매매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만, 리처드 데니스, 터틀 트레이딩을 공경하다 보니까 추세 추정형 매매를 따른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이 말 그대로 추세 추정 매매를 한다. 자, 좁은 박스에서 횡보를 하다가 가격폭이 이제 막 확대되는 구간을 포착해서 매매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교육에서 말씀드린 건데, 수렴 구간 있죠, 수렴 구간. 시장이 수렴을 해서 에너지가 터지기 직전에 에너지 모으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몇 시간 또 며칠 동안 계속 모으다가 갑자기 이제 시세가 분출할 수가 있어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게 바로 이제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폭의 확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그 확장 방향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신호로 생각하면 된다. 말 그대로 횡보하다가 갑자기 빵 1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살짝 조정 주다가 또 2차 파동 터지고, 또 살짝 주다가 세째 파동 터지고.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주가의 추세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있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크 관리법. 시장에 다시 진입하는 것이 시장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항상 더 쉽다. 돈을 따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그보다 가진 것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이제 몰두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요. 1거래일 동안 투자금의 1% 또는 2% 하락하면은 즉각 모든 포지션 정리해서 위험을 차단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손절에 대한 기준인데, 이거는 전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지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은 퍼센트로 잡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틱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뭐 20틱, 30틱 손절. 또는 뭐 상승 추세였는데 오늘 종가가 이평선 깨고 밑에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죠. 그런 걸로 또 손절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1, 2%로만 따졌다가는 장중에 막 변동성이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히 손절만 먹히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퍼센트로 잡는 것도 좋지만 오늘 종가 어디서 마감하는지, 내가 진입한 가격이 몇 틱 정도 잡을지, 이걸 정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당일 보유 포지션의 진입 가격을 전날 종가로 이제 간주한다 해서 전날 수익금 배제시켜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장치해준다. 말 그대로 어제도 수익이다, 오늘도 수익이다. 그러면 수익금이 되게 커 보일 거 아니에요? 수익이 커 보이게 되면 사람이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내 스스로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두세 계약 매매하다가 오늘따라 수익 너무 좋아. 말도 안 돼, 한 10계약씩 매매하는 거야 갑자기. 그러면 먹으면 다행인데 날리면은 앞에서 3번, 4번 먹은 게 한 방에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가 우선이냐, 뉴스가 우선. 저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미스터 마켓이 알려주는 정보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 차트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상승 추세장, 하락 추세장, 상승에서 하락 꺾이는 데드 크로스장.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온갖 정보와 뉴스들이 포함된 캔들이, 이평선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무시하지 말고 차트대로 믿고 가보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때가 되면 움직임은 이미 끝나 있다. 자, 그가 이제 이 어깨에 뛰어들 당시에 펀더멘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얻을 수 있는 작은 정보마저도 이제 대부분 불완전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뉴스라든지 또는 어디 정보통에서 주는 정보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차트와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특히 주식하신 분들은 뭐 종목 관련해서 이제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내가 모르는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이거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차트 당연히 보죠. 당연히 주식하시는 분도 보는데, 비중이 뉴스 사건 대 차트 거의 뭐 5대5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한다, 차트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매매 규칙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 절대 물타기 하지 마라. 이제 감정적인 매매를 하지 말란 겁니다.
완전 물타기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단일과 풀베팅 할 수 없잖아요. 나눠서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는 들어가되 아무 기준 없이 하지 말란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애매하다면 즉시 포지션 정리해라. 새 출발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이 약간 불안전할 때가 있어요. 애매한 자리 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일단 본전에 와 있을 때 최대한 일단 털고 다시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신 게 유리하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라. 결국 문제는 상승이냐 하락하느냐. 기준에 대해서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투자를 하라 이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매수 게임, 매도 게임이니까.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훌륭한 방어다. 훌륭한 방어 이제 공격이 아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손절 포인트를 인지를 해라. 말 그대로 손절에 대한 강조고요. 영웅이 되려 하면 안 된다. 끝까지 가면 결국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맞았어. 내 생각대로 갈 거야. 라는 그러한 이제 무분별한 자신감, 그런 것들을 너무 갖지 말란 거예요. 아, 분명 이건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이거 깨지면 더 올라갈 건데 내가 계속 매도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계좌는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시장은 완전 매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웅이 되려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시장이 순응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좀 봅니다. 여러분, 폴티어 존스님에 대한 분석을 제가 이제 해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이분 거를 제가 분석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제 얘기가 뭐 자랑이진 않지만 사실 저는 정말 많이 깨지면서 배웠거든요. 이걸 전 6년 동안 깨지면서 추세 매매가 답이다. 그렇다고 변곡 매매를 안 할 수 없다. 변곡 매매를 할 때는 극점을 노리자. 그리고 이제 최대한 좋은 자리에 기다려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보자. 저는 이런 식의 마인드 이제 플레이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 매매 확률 역시도 거의 90% 이상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번 들어가면 9번은 먹고 한 번 정도 손실 나는 경우인데, 이분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한 거 보고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매매 기준이나 원칙 또는 매매 스타일이 그렇게 크게 뭐 틀린 건 아니구나. 왜냐면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써서 크게 이제 벌었으니까. 그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재산이 8조라고 했으니 2020년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중에 108등 했으니까 저는 한번 107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더 한번 분발하려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폴티어 존스님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웅님을 또 모셔와서 제가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골든 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